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단수 공천되면서 강원도지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진태 전 국회의원은 컷오프 됐는데요. 강성 이미지와 과거 일부 발언들이 결정적인 그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발표가 늦어졌던 만큼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황 전 앵커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TV 토론을 도왔습니다. 이 때문에 단수 공천 배경에 윤심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 후보가 2명뿐인 상황에서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배제되면서 황 전 앵커가 결정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분이 컷오프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분이 경선 후보로 결정된 것이지 전략 공천이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내려꽂기식 공천이다는 아닙니다. 컷오프된 김 전 의원은 과거에 했던 일부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9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 논란으로 중앙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강성 이미지도 새 정부 출범과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이 2019년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저격수로 나섰던 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진태 후보가 매우 중요한 후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숙려 기간을 좀 권고한다라는 의미로 결정을 했습니다. 황 후보는 새 시대 새 인물에 대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민주당 12년 도정을 교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김 전 의원과의 갈등 봉합은 황 후보의 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김 후보님은 물론 또 도정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단일 대우로 전진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인지 반문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강원지사 선거의 최대 변수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입니다. 이광재 의원 카드 등 민주당 전략공천 결과에 따라 강원도지사 선거판이 다시 출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창에서 혼탁 선거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군수 예비 후보의 비리 의혹이 담긴 기사 수백 장을 복사해 차에 싣고 다니며 무차별 살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과열 혼탁 선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새벽 1시쯤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늦은 밤 한 승합차가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차가 지나친 도로 위에는 16절지 크기의 종이가 여러 장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마을에도 같은 차량이 나타나 전단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종이에 복사된 것은 지난 3월 모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 2건. 군수 출마 예정자인 A씨가 올림픽 개최지 주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3시간여 동안 평창읍과 진부면, 봉평면과 대하면 등 4개의 읍면을 돌며 전단지를 살포했습니다. 수거된 전단지만 700장이 넘습니다. 여러 군데가 다 뿌려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밟고 다니고 사람이 밟고 다니고 정책이 아닌 네거티브로 매번 이렇게 악성 선거를 유도하는 민심을 갈라놓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어요. 이 같은 전단지를 뿌리며 지역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예비 후보자 A씨는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 아직 차량 번호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종이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고 있고 또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불리한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각각 징역 2년과 3년 이하, 400만 원과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 이후 범행 동기와 이를 지시한 배후 인물이 있는지를 두고 지역에 각종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 수사까지 지지부진하면서 선거판이 과열과 혼탁 양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춘천 의암호에 호텔과 마리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의 실시 협약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협약을 맺기 불과 수분 전에 협약식 자체가 취소된 황당한 상황인데 춘천시가 협약 조건과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의암호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3동과 컨벤션 센터, 보트 정박이 가능한 마리나 시설까지 춘천시가 계획한 의암호 관광 휴양시설의 조감도입니다. 5개 민간 기업이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고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춘천시와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식이 열리기 불과 5분 전 갑자기 공무원들이 협약서를 급히 걷어갑니다. 저희가 봐도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연기가 좀 필요해 보여서 시장과 기업 임원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이렇게 취소되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어찌된 일일까? 춘천시는 5개 기업이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투자를 약속했는데 5개 중 2개 회사가 한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그룹의 지분이 전체의 38%에 달해 금융산업 구조 개선 법률과 상법에 저촉됩니다. 춘천시는 이 문제를 뒤늦게 기업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약을 연기하자고 한 건 기업 측에서 요청한 것이지 춘천시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토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민간 사업자한테는 분명히 있었고 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이 된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하지만 이 사업은 춘천시가 계획해 민간 자본을 유치했고 7만 제곱미터가 넘는 춘천시 소유의 땅도 민간에 매각해야 하는 춘천시의 책임과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우리 시가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서류 검토 등 관련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민선 7기에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추진하다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조만간 문제를 정리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참여 기업을 바꿔야 할 가능성이 높아 춘천시가 장담한 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동해 묵호항은 수십 년 동안 분진과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화물들을 취급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이런 피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인 향만 대기질 관리구역에 동해 묵호항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을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항만 내부를 달립니다. 뿌연 먼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살수차가 계속 물을 뿌리고 화물차는 덮개도 닫았지만 완전히 분진 발생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해항은 지난 1979년 개항 이후 석탄과 시멘트 등 광석 화물을 주로 취급하면서 40년 넘게 분진과 소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된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에 인천과 부산 등 서부권과 남부권이 각각 포함됐다며 동해 묵호항도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멘트, 석탄 등 취급 화물의 약 96%가량이 벌크 화물인 동해 묵호항이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면 오염 배출원 관리와 친환경 항만 구축이 가능한데 환경 관련 법률 위반 시 징역과 벌금 등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동해 묵호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가운데 물동량 8위, 입출항 선박수 13위 수준이며 주거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동해시와 지역 주민들이 동해 묵호항을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만 입출항 선박 척수를 기준으로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을 지정해 동해 묵호항이 제외됐고 동해시의 추가 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선박에서 발생된 그 오염물질 중심으로 관리 체제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동해 묵호항과 관련해서 요청한 사항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도 개선 방안 고민할 때 조금 비중 있게 짚어보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저희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에 정작 오염이 심각한 동해 묵호항은 제외되고 추가 지정도 어려워 보여 지역의 불만의 목소리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을 운영합니다.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은 춘천 후평산업단지 하이테크타워에 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실, 음향 장비 등을 갖추고 오는 9월부터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합니다. 전문 인력 6명을 배치해 네이버 쇼핑 라이브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섭니다. 강원도의 공공 배달앱 수익 모델이 미흡해 차별화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민간 앱 대안으로 출시한 공공 배달앱 일단시켜가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시켜는 자체 수익 모델이 미흡하고 다양한 가격 전략을 펼치는 민간 배달과 달리 소비자를 끌어들일 가격 제한이 제한적이고 지역 상품권 준비 예산이 소진되면 소비자 사용 혜택이 감소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 예산 투입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협동조합 설립,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넘게 멈췄던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6월부터는 재개될 예정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의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국제선 운항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오는 6월 필리핀 클라크필드 노선 주 2회 운항을 시작으로 7월 대만 타이베이와 신규 취항지인 홍코 마카오 등으로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재개에 맞춰 본격적인 해외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